안녕하세요. 역사통일방송 신통방통 우리역사입니다. 고구려의 광개토왕은 수도를 평양으로 옮기기로 결정한 이후 평양의 대성산 일대의 왕궁과 산성, 관청, 사찰, 도로와 다리, 육묘 등 수도 건설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러나 광개토왕은 대성산성의 축조가 거의 완성 단계에 들어설 무렵인 412년에 39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의 뒤를 이은 장수왕이 광개토왕의 평양 건설을 더욱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는데요. 장수왕은 특히 왕궁과 산성 건설에 더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당시 동아시아의 강대국으로 발전한 고구려의 위상을 내외에 가시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지어진 왕궁이 바로 오늘 평양 대성구역 안압동에 있는 안압궁입니다. 지금은 궁터만 남아있는 안압궁은 대성산의 소문봉 바로 남쪽 기슭에 한 변의 길이가 600여 미터인 토성 안에 21개의 궁전과 31개의 회랑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안압궁은 크게 5개의 건축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남궁, 중궁, 북궁을 중심축으로 하고 그 동서쪽에 동궁과 서궁이 자리잡은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평양에는 이미 247년과 343년에 임시로 수도를 평양으로 옮겼을 때 지은 왕궁 건물들이 있었지만 건물들이 낡고 그 규모도 강대국으로 부상한 고구려의 위상에 비하면 작았습니다. 이제 평양을 국가의 공식적인 수도로 건설하는 만큼 강대국 고구려의 위상에 어울리게 규모도 보다 크고 보다 웅장한 모습으로 지어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압궁은 당시로서는 매우 큰 규모로 웅장 화려하게 지어졌습니다. 이를테면 안압궁에서 중궁의 중심 건물인 제1호 궁전의 앞면의 길이가 80m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나라 고전 건축물 가운데 가장 큰 건물에 해당합니다. 경복궁의 중심 건물인 긍전전의 앞면 길이가 30m이고 동양 최대의 사찰 규모를 자랑하는 신라 황룡사의 중심 건물인 금당의 앞면 길이가 49m인 것을 감안하면 안압궁의 웅장한 규모를 가히 짐작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안압궁이 얼마나 웅장하게 지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예로 궁궐의 중심축인 남궁, 중궁, 북궁을 크고 긴 회랑들로 연결하여 둘러 막음으로써 왕궁을 더욱 웅장하게 보이도록 했다는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궁성 안의 지형을 남에서 북으로 점차 높아지도록 설계하여 앞의 건물보다 뒤의 건물이 더 높아 보이도록 하였습니다. 안압궁은 그 용도에 따라 건물의 배치와 크기, 형태, 규모를 달리하여 지었습니다. 남궁은 국가의 조회나 기타 의식을 거행하는 외전으로, 중궁은 보다 중요한 행사나 왕의 직무 공간으로서 내전으로, 북궁은 왕과 왕후의 생활 공간으로 편전, 침전으로 이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궁은 왕태자의 거처로, 서궁은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이용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안압궁의 기본 구조는 이후 우리나라 궁궐 구조의 전형으로 이어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안압궁의 특징의 하나는 순수 왕궁 건물과 주요 관청 건물이 분리되어 중요 관청 건물들이 궁성 밖에 위치하게 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 이전의 왕궁인 국내성의 경우 왕궁 건물 이외의 주요 관청 건물들도 궁성 안에 들어앉아 있는 반면 안압궁성은 순수 왕궁 건물들만 궁성 안에 건설되고 주요 관청 건물들은 왕궁 앞에 전개되고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경복궁 안에 왕궁이 있고 주요 관청 건물들은 분리되어 그 앞에 배치되어 있는 구조와 똑같은 것으로 안압궁이 이후 우리나라 궁궐의 전형으로
되었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안압궁에 쓰인 기와로는 당시 주류를 이루고 있던 붉은 기와는 상대적으로 적고 거의 다 청회색 기와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는 고구려 후기에 와서 보편화된 청회색 기와가 늦어도 5세기 초 무렵에는 등장하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청회색 기와는 붉은 기와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구워지는 것으로 그 질이 더 단단하고 두드리며 새소리가 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다 단단한 기와를 왕궁 건설에 널리 쓰였다는 것은 당시 고구려 집권층이 안압궁 건설에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지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습니다. 아시아의 강국 고구려 수도 대도시로서의 평양은 안압궁 남쪽에 자리잡아 건설되었습니다. 안압궁 남쪽으로 먼저 주요 관청 건물들과 보관 대작들의 저택들이 들어섰으며 다음으로 대동강 남쪽으로 평민들의 주거단지가 자리잡았습니다. 413년에는 안압궁에서 시작해 남쪽으로 대동강을 건너는 대교가 건설되었습니다. 고구려의 수도 대도시 평양은 바둑판 모양의 일정한 구역으로 나눠지는 계획도시의 면모를 갖추도록 건설되었습니다. 고구려에서 이러한 바둑판 모양의 계획도시의 모습은 4세기 중엽 이후 건설된 황해남도 신원군 장수산 일대의 남평양성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우리나라 지도들에서는 평양의 안압궁을 중심으로 그 서쪽, 남쪽, 동쪽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동서, 남북으로 뻗은 도로들이 표시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도로들 사이의 간격이 일정했으며 도로들을 직선으로 연장하면 다른 직선 도로들과 이어지거나 직각으로 교차하게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도로들의 아래에서는 고구려 시기의 질그릇 조각들만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바로 정연한 규모를 가진 도시 구획들이 고구려 시기에 들어섰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장수왕은 이와 같이 평양 건설이 기본적으로 마무리되는 시점인 집권 15년 차 427년에 마침내 평양 천도를 단행했습니다. 고구려는 고조선의 수도였던 평양으로 수도를 옮김으로써 고조선의 계승국가로서의 면모를 더욱 굳건히 다졌습니다. 그리고 평양을 중심 거점으로 삼아 남방 진출에 보다 속도를 높였으며 삼국통일의 완성을 향한 걸음을 다그쳐 나갔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